네, 이 선생입니다. TAT 1급 기출문제 리뷰 47회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번째,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7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을 더듬었냐면요. 갑자기 뭐 말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렇게 별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이게 뭐한 짓인가 네, 당황했어요. 자, 좋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7점 가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세트 조정인데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 먼저 이제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을 먼저 하잖아요.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을 통해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지입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이자 계산하죠. 요럴 때 요걸 이제 먼저 하고 세트 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업무무관 지급이자예요. 그래서 세트가 가지급금이 이제 먼저 조정을 하고 순서가 업무무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자금이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연관성이 있는 조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을 할 때 다 아시다시피 채비건업. 자, 그래서 끝에 보시면 이제 갑을 보시면은 채비건업에 이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정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서식이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무 조정을 바로 하지만 그렇죠.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에서는 세무 조정을 하는 메뉴가 없어요. 학교 등록이 그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조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산출되어 있는 값을 갖다가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갑에 들어가서 요 부분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하긴 해요. 자, 이제 그래서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하나 있던 게 원래 전산세무 1급에선 잘 안 냈었어요. 근데 TAT 1급에서 이제 좀 많이 내니까 덩달아 내게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 제가 옛날에는 전산세무 1급에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가 안 나왔었거든요. 한 번인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근데 TAT 1급에서 이제 주구장창 되니까 전산세무 1급도 어느 순간 약간 좀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 이게 양쪽 시험이 약간 영향이 있어요. TAT 1급 뭐 전산세무 1급 그다음에 TAT 2급 전산세무 2급이 정말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제 살살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긴 해요.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예, 뭐 이제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이게 예, 서로 이렇게 뭐 뭐랄까 의식하면서 예, 문제의 어떤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고 좋아지고 뭐 쓸데없이 막 난이도 막 올리고 막 틀리라고 내는 막 그런 문제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실무에서 쓸 것들을 많이 내는 것들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발행한 당자 수표 네가 발행한 당자 수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장난치시는 정말 뭐 쌍팔년도 문제 출제 방식 이런 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이제 미수금 뭐 원칙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거 다 어음 코드 잡아요. 예, 어음 관리 때문에 받을 지급어음 다 쓰거든요. 실무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거 갖고 또 주구장창 열심히 내시는 거 보면 틀리라고 한번 작정을 하고 내시는 건가. 근데 또 뭐 자격증은 자격증 다 와야 되고 공부는 공부 다 와야 되니까 뭐 100%뭐 제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출제위원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니까. 근데 사실 근데 좀 걱정이 뭐냐면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든 아니면 TAT든 AT든 저는 좀 저 같은 이제 세무회계사무소 출신 또는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이제 재무팀장님들 이렇게 이런 분들 좀 초빙해서 출제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수님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교수님들이 또 이제 현직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예, 저는 좀 현직자분들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갖고 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예. 자 녹두리 그만하고 들어갈게요. 자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그림을 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번호가 되게 중요해요. 이 번호 순서대로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조정 그러니까 1번 특정 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 명세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그러니까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적어도 회계관리 1급 정도 재무회계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수준의 난이도의 재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법은 하실 수 있어요.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은. 그리고 이제 세무 조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2번 그 네모 요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요 네모 주황색 네모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조정을 해라고 되어 있고 되게 간단해, 심플해요, 되게. 자, 여기서 이제 세무조정 참고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취하고 어떤 거를 버리고 이제 요거를 스위치 전환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특정 차입금 한국은행 9억 1,250에 대한 내역은 여기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차입금 중에서 건설자금 이자랑 관련되어 있는 내역을 추려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신축 사용되어 있는 금액만 체크하시면 돼요. 예,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자율은 챙기셔야 돼요. 3%. 그러니까 이제 건설자금 이자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건설 중인 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차입금 이자가 있다면 그게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제 자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특정 차입금 이자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산 취득원가, 금융비용의 자본화, 예, 세법도 역시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자 보시면 1억 8,250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한국은행 정도는 챙기세요. 예. 자, 그럼 이제 뭐 차입금이 얼마고 어느 은행 거고 뭐 차입일자, 차입 기간이 이제 최초 차입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당해연도 와 친절하게 214일이라고 대상 일수까지 딱 찍어놔요. 자, 그러면 특정 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확인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공사 기간을 보면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좀 그 4월 30일 차입 기간을 좀 넘어서 이제 공사를 하죠. 어쨌든 근데 상관이 없는 게 똑같아요, 올해는. 왜냐면 올해 6월 1일부터니까 12월 말까지 214일 남은 것은 다 똑같거든요. 예, 요게 다르면 이제 뭐 좀 어렵지만 어쨌든 되게 쉽게 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추가적인 사항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여기부터 건설 자사명은요, 그냥 기숙사, 뭐 신축, 공식 정답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출 기간명은 이제 한국은행 이렇게 손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차입일자는 2021년 6월 1일. 차입 기간에 이제 맨 앞에 있는 날짜가 이날이죠. 차입 금액은 얼마 빌렸어요? 7억 3천이에요.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9억 1,250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자율 3%. 자, 그럼 이제 단기 지급 이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84만 원이라고. 그리고 운용자금 사용은 쓸 데가 여기는 없어요. 일단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페이크야.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친 것만 잘 보면 돼요. 그냥 공장 신축과 직접 또 근데 잠깐 이거 오타다. 이거 왜 오타인 줄 알아요? 이거 왜 갑자기 나도 좀 웃겼는데 이거 오타야. 기숙사 신축 아닌가? 풀다 보니까 이상하네. 기숙사 신축이죠, 이거. 그죠? 근데 뭐 이게 오타 났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죠? 그냥 웃으며 넘어가 줍시다. 웃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1,284만 원인데 이거 그냥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다음에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또는 준공 예정일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 건데, 요건 조심해야 되는 게 공사가 다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종료돼 있는 2023년 12월 31일 요 날짜가 이제 준공 예정일이라 보시면 돼요. 딱히 문제에서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 날짜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 1231 하시면 되겠고, 친절하게 214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상 금액은 전부 요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죠. 지급이자 전부 다가 차입금. 그러니까 7억 3천만 원의 차입금 전체가 다 건설자금 이자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답이 나와요. 요것만 입력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 차입금 건설이자 계산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성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여기 이제 특정 차입금만 지금 언급이 돼 있잖아요. 일반 차입금은 안 나와 있죠. 특정 차입금 중에서 건설자금 이자 쓴 게, 건설자금으로 쓴 게 7억 3천이고 1억 8,250은 특정 차입금 중에서 운용자금을 썼기 때문에 이거 일반 차입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끼시면 되겠고, 문제 되게 쉬워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 위에
위에 보시면 아직 완료냐? 왜냐하면 문제에서 얘 작성하고 얘 작성하셔야 돼 있지 밑에 있는 거 작성하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건설 완료는 아니죠.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1284만 원 그다음에 회사 계상액을 보면 되는데 회사 계상액에 잔액조회나 원장조회 뭐 까보시면 돼요. 원장조회 해볼까요? 건설 중인 자산 보면은 그냥 중도금 지급하고 뭐 없어요. 그쵸? 예,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931로 까보면 있겠죠. 이자 비용. 여기서 나오겠죠. 근데 이 이자 비용은 조심해야 될 거는 회사에서 차입금 이자로 다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 계상액에 여기 1240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자 비용인 거고 여기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만약에 저 1284만 원 중에서 회사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뭐 다만 몇 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납두시면 됩니다. 이건. 예,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원장 조회해서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조금 싸가지 없게 내갖고 학생들이 막 어우씨 뭐야 이거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TAT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없기 때문에 없는 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거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세무조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한 세무조정이지만 쓰고 일단 갈게요. 이거 회사에서 이걸 이제 건설자금이자가 T라고 보고 회사가 만약에 B라고 보면 지금 건설자금이자 하나도 예상 안 했죠. 그럼 전부 다 이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자 비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자 비용으로는 세법에선 송금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러면 세무조정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법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는 금액이지 이자 비용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손금 불산입. 그쵸? 그 다음에 뭐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 그 다음에 1284만 원. 당연히 플러스 유보 발생이에요. 요쯤 되면 근데 또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의별 질문을 다 받아보는데 선생님 회사 계상액이 없는데 뭘 보고 1284만 원을 손금 불산입하십니까? 눈썰 미인 친구는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931 한번 긁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그죠? 이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기숙사 관련 그죠? 신축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1284만 원에 대한 내용과 계산식 근거. 야, AT는 진짜 죄내 친절해요. 그죠? 엄청 친절하죠? 다 얘기해 주잖아, 이거 다. 그럼 이게 이자 비용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회사에서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한 거 음습. 그러니까 다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 이자 비용이라고 해놨으니까 세무조정 두드려라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학계 등록이 없지. 그럼 이제 서식은 작성했으니까 꼭 저장하고 나오시고 그냥 생으로 원래는 1284만 원이 이자율이라고 해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이쪽에 가갖고 이쪽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뭐 이자율 3%뭐 지급이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1284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학계 등록 누르면 건설자금 이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작성하란 말 없었잖아. 그죠? 다 지우고 일괄 삭제 없나? 일괄 삭제. 이건 이제 작성 안 하는 걸로 저장 안 하고 그냥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그냥 가볍게 건설 자금 이자 이렇게 하시고 1284만 원 요거 유보 발생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조정 금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입력 범위 아니니까 따로 뭐 신경 쓰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면 자동 저장됩니다. 아까 저장 안 했잖아요. 그죠? 자동 저장되죠? 따로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 형태가 조금 변화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는 이제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하는데 일반 차입금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일반 차입금 나올 때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으니까 문제 잘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정말 7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해자예요. 그죠? 우리 아까래네. 우리 이제 앞전 시간에 그 외화자산 부채 그런 조정을 생각해 보면
얘는 정말 쉽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맨 첫 번째 했던 그 접대비 조정 이런 것보다는 7점이라는 같은 걸 봤을 때 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맞지 않듯이 동일 그죠? 문제 동일 점수 이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난이도가 예, 쉽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 하고요. 이제 법인 조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제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법인 세무 조정을 법인세 관리를 5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쪼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물씬 풍겼어요. 이제는 테마학습도 이렇게 분량으로 승부할 게 아니라 퀄리티로 승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가 기대하셔도 되는 5번째 문제 바로 이 법과세가 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요. 좋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여기서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